충격과 분노의 상견례.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을까요? 이 남자가 저를 너무 좋아했지만 그의 부모님이 우리 집안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흥미롭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시고 지금 어느 도시에서 시청 중이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스로도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 느닷없이 황금수저 중에 황금수저라고 불릴 만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민수가 명라고 할게요. 민수는 어딜 가도 고급스러워 보이고 자연스레 은은한 향수 냄새와 함께 등장하는 타입이었죠. 처음엔 그저 저런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사실 학벌도 특출난 편이 아니고 집안도 부유하지 않아서 저와는 사는 세계가 다르겠거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민수는 저를 보고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에 들었다고 했고 호감 표현을 넘어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저를 대했습니다. 장난 반, 진담 반으로 저에게 나는 너 아니면 결혼 생각 없다고까지 말했어요. 사람이라는 게 또 누군가 나에게 진심으로 애정을 표하면 흔들리게 마련이잖아요. 그가 처음엔 너무 뜨겁게 다가오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물론 흔들림과 동시에 저와 너무나 다른 배경을 가진 그가 조금 무서웠습니다. 내가 괜한 열등감을 느끼지 않을까? 혹은 나중에 그 가문에서 받게 될 압박이 큰 것은 아닐까? 등등. 제가 겪어보지 못한 상류 사회의 생활이라는 게 드라마에서 보면 그렇게 화려해 보이면서도 내면에는 갈등이 항상 도사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겁부터 먹게 됐어요. 그런데 민수는 우리 집이야 뭐 좀 여유가 있는 정도지 그렇게 거창한 거 아니다라며 저를 안심시키려 애썼어요. 또 그는 꽤 유명한 대학을 나왔고 석사까지 마친 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야말로 완벽해 보이는 조건이었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조건만 보고 바로 결혼을 결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그가 보여주는 따뜻한 면이 좋았고 또 실제로는 얼마나 인간적인 사람일지 궁금해서 더 알고 싶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민수 자체보다는 제가 가진 콤플렉스를 이겨내고 싶은 마음에 더 끌린 것 같아요. 너와 나는 달라도 너무 다른 세계에 살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멋지지 않을까? 같은 낭만적인 기대감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만남을 거듭했고 저희는 정말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제게 정식으로 청혼을 하더라고요. 프로포즈 장소도 고급 호텔 레스토랑, 테이블 위에는 큼직한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제게는 꿈같은 장면이었습니다. 평생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주변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았고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게 과연 진짜 내게 어울리는 삶일까? 라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의 정성 어린 눈빛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묘하게 홀려서 결국 그래, 나도 한번 이 사랑에 목숨 걸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그를 꼭 안아주며 승낙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어요. 예식장은 어디로 할 건지, 스드메 스튜디오 마이너스 드레스 마이너스 메이크업 패키지는 또 어떤 브랜드를 사용할 건지 등등. 그런데 그는 별로 신경 쓰지도 않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다 좋아. 라며 비용도 척척 내겠다는 식이었어요. 사실 이런 건 너무나 달콤해 보이잖아요. 보통 예비 신랑들이 예물 예단은 어떻게 할 건지, 형식은 어떻게 할 건지 신경 쓰면서 서로 조금은 갈등도 생기는데 민수는 모든 걸 저에게 맞춰줬거든요. 저는 오히려 미안하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준비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서 너 혹시 시댁 식구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봤어? 라는 질문이 자꾸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가 부모님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 걸 눈치채곤 있었지만 별다른 의심을 하진 않았어요. 가족이 돈이 많으면 괜히 남들이 좋지 않게 볼까봐 숨기는 건가? 정도로만 생각했죠. 또 그는 늘 우리 부모님은 겉보기와 달리 소박하신 편이야. 네가 걱정할 거 없어라고만 했어요. 제 부모님은 집안이 어렵다고 무시당할 수 있으니 가서 예 바르게 행동하자고 하셨고 저는 괜찮아요. 민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부모님도 괜찮으실 거예요. 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말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께 미리 이쪽에서 무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을 했던 게 엄청난 실수가 되었어요. 상견례는 꽤 고급진 한정식 집에서 진행됐습니다. 음식이 한 상 가득 차려진 방으로 저와 민수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들어갔어요. 처음엔 다들 상냥한 척 인사를 했죠.
아이고 따님이 참 곱게 생기셨네요. 이런 덕담들이 오갔어요. 그런데 민수 아버지, 그러니까 미래의 시아버지 될 분께서 갑자기 말씀을 꺼내시더니 며느리 될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대답하자마자 표정이 싹 굳으시더니 약간 우스꽝스럽다는 듯 코웃음을 치셨어요. 저는 그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 이분이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게 명확하게 느껴졌죠. 옆에서 민수 어머니도 슬며시 웃으시며 그래도 우리 민수가 많이 양보했네, 그치?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학벌이든 외모든 집안이든 뭔가 부정적인 평을 깔면서 우리 아들이 아깝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제 부모님께도 그 태도가 이어졌다는 겁니다.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술도 몇 잔 돌아가고 미래의 시아버지는 점점 노골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사돈 되실 분들은 학벌이 어떻게 되시나? 지금 살고 계신 집은 자가인가 전세인가? 사업이나 번듯한 직업이 없으시면 우리 민수가 힘들어질 텐데 이런 식으로요. 제 부모님은 사실 둘 다 고등학교 졸업 후 줄곧 장사를 해오셨거든요. 큰 돈을 버시진 않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저와 제 동생들을 길러 오셨고 우리는 늘 화목하게 살아왔어요. 저는 제 부모님을 존경해요. 세상을 몰라서 학벌이 없을 수도 있지만 살아오신 삶이 얼마나 치열하고 훌륭한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수 부모님은 이런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가진 것도 배움도 없는 사람들처럼 몰아세우는 느낌으로 대화를 이어가니 제 안에서도 불쾌함이 폭발할 것만 같았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런 상황에서 민수가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중간에서 멋쩍게 웃으면서 아버지,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도로만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해요. 저는 혹시나 민수가 아버지, 어머니, 제 결혼 상대를 존중해 주셔야죠. 저분들 정말 좋으신 분들이에요. 라고 변호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가 미안하다는 듯한 눈길만 저에게 보내고는 아무 말도 못해요. 결국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상견례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했어요.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못하겠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죠. 제 부모님은 당황하셨고 민수 부모님은 예? 하며 황당하신지 허둥대셨고 민수 역시 뭐 하는 짓이야? 하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게 제가 직접 겪은 첫 번째 초대형 갈등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상황에서 저도 눈앞이 새하얘지며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냥 내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뱉어버린 말이었는데 뒤늦게 생각하니 제가 조금 더 진정하고 말했어도 됐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서 제 가족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런 사람들과 결혼하면 두고두고 저와 제 부모님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불보듯 훤했어요. 그렇게 일단 상견례는 완전히 망했고 가게 주인도 눈치를 줄 정도로 식당 안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고 부모님도 저를 따라오셨죠. 뒤따라오던 민수는 밖에서 저를 붙잡고 왜 그러냐? 우리 부모님 원래 그런 사람들 아니다. 오늘은 술이 좀 들어가서 실수를 하신 거다. 내가 다 풀어보겠다고 매달렸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한 번 크게 데인 상태였어요. 민수야, 너도 거기서 한마디 제대로 못했잖아. 나는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깎아내리는데. 부모님 앞에서 왜 네가 나서서 우릴 지켜주지 않았는지 그게 너무 서운하고 화나. 민수는 울먹거리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어머니한테 큰 소리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결국 우리 가정인데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라고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제가 한편으로는 민수가 참 효자인가? 하는 생각도 스쳤지만 이건 효도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느낌이 더 강했어요. 효자든 아니든 제게 최소한의 보호막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결혼해서 내가 더 큰 상처를 받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민수의 전화와 문자를 일부러 피했어요. 스스로도 너무 화가 나고 울분이 치밀었거든요. 뭔가 그간 제가 꾸었던 우리가 다른 배경이지만 사랑으로 극복한다라는 환상이 완전히 깨진 순간이었달까요? 주변에서도 이런 상견례가 깨졌다는 걸 알고 한마디씩 했죠. 역시 저 집은 돈 많은 집이라 오만해.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오니 제가 더 이상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수는 계속해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심지어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문 앞에서 무릎을 꿇기도 했죠. 부모님도 제가 너무 단호하게 대하니까 그래도 결혼은 둘이 하는 거고 부모님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겠냐? 고 살짝 마음을 푸시는 듯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원래 그렇게까지 앙금 쌓아두는 성격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장 견딜 수 없었던 건 민수 부모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이후에도 한 번 민수 부모님이 직접 전화를 걸어오셔서 이렇게 어른 무시하고 결혼을 깨는 건 예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말이 좀 과했을 수는 있지만 배우지 못하고 경제력이 약한 건 사실이잖아? 라며 오히려 저를 타박하시는데 저는 그때 이래서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실 민수는 잘못 없다고 치더라도 결혼은 가족 간의 연을 맺는 거잖아요? 저는 평생 이런 무시와 억압을 받을 게 뻔히 보이는데 굳이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 결정에 대해 민수는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우리 사랑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났죠. 너는 내가 이렇게 힘들 때도 결국 가만히 있고 내 부모님 무시받을 때도 나서는 대신 남의 눈치만 봤잖아. 나한테 사랑한다더니 그게 다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일단 상견례 이후로 완전히 파혼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민수는 아직 포기 안 하고 저를 어떻게든 붙잡으려 했고 제가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보내라고 했던 예물, 예단 문제도 자기가 다 감수하겠다며 혼자 난리를 치고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서 이 상황이 저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저는 이미 한 번 크게 상처를 받았고 부모님까지 기분 나쁜 일을 겪었기에 쉽게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상견례가 파국으로 끝나고 나서 제 마음은 이미 결혼에 대한 환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물론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래도 너희 둘이 좋으면 다 괜찮을 거야. 부모는 어차피 떨어져서 살기도 하잖니라는 식으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라며 저를 달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민수와의 결혼을 반대하시진 않았어요. 제 행복을 바라시는 분들이니까 제 선택에 최대한 존중을 표하신 거였죠. 하지만 저는 결혼이라는 게 단지 둘만의 사랑으로 모든 걸 해결하기엔 좀 벅차다는 걸 실감했어요. 함께 살아가려면 서로의 가족도 배려해야 하는데 그 가족이 저희 부모님을 대놓고 폄하하고 무시하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면 저는 평생을 그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뤄야지라는 로맨틱한 생각은 더 이상 제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가 상견례 이후로 더욱 집착하듯 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집착이라는 단어가 적절할 정도로 그는 정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부모님이 나쁘게 말했더라도 우린 둘이 사랑하지 않느냐? 그걸 왜 못 이겨내냐? 내가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댔죠. 처음 며칠간은 저도 그가 좀 안쓰럽기도 해서 그래. 우리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해보자라고 부드럽게 말해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 부모님의 인식이나 태도가 쉽게 달라질까? 의심이 점점 커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상견례 때 그 모습이 너무나 강렬하게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라는 어정쩡한 태도밖에 보이지 못했던 그가 나중에 자기 부모와 저 사이에서 훌륭한 조율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민수 부모님이 자세를 바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며칠 뒤에 민수 어머니가 저희 집으로 전화해서 사돈댁에서 먼저 이해를 좀 보여주시면 어떻겠냐. 우리도 서운하다. 그날 그렇게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려서 우리 가족이 무안을 당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순간 또 혈압이 오르면서 이분들은 정말 대단하시다. 무례함의 끝판왕이다 라고 느꼈습니다. 무슨 사과나 화해의 제스처가 아니라 당신들이 잘못했다, 이해하라, 양보해라 라는 식으로 몰아가니 너무 황당했죠. 게다가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을 두고 딸을 배운데 시키지도 않은 집안이니까 가진 건 없고 자존심만 세뇌라는 말을 했다는 소문도 저에게까지 흘러들어왔어요. 민수는 그건 와전된 거다.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 했을 리 없다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한 번 그런 태도를 보인 분들이라 저는 전혀 놀랍지 않았어요. 그래도 민수는 한사코 부모님 마음 내가 설득해 볼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의 집이 아무리 부자라도 더 이상 결혼이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저 자체가 경제력을 따라잡기 힘들다든지 학벌이 모자라다든지 이런 식으로 평생 무시를 당하고
살바해야 차라리 가난해도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과 사는 게 낫겠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결혼을 깨면 주변에서 날 보고 어리석다 할까? 하는 고민이 들긴 했어요. 돈 많고 배경 좋은 집안이면 어느 정도 무시받고 살더라도 궁극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속물적인 생각도 잠시 들었죠. 하지만 부모를 무시당하면서 살아가는 편안함이란 그건 절대 행복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물질적으로 좀 불편해도 제 자신을 존중해주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대우해주는 배려심 넘치는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사는 게 낫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직접 민수 부모님과 한 번 더 대면할 기회를 가지려고 했어요. 만약 그분들이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 너희 가정을 축복해주겠다고 말한다면 저도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볼 의향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는 이루어지지도 못했습니다. 민수 부모님이 아예 거부하셨어요? 왜 우리가 먼저 사과를 해야 하냐? 애초에 공부 안 해서 가진 거 없는 게 너희 책임 아닌가라는 식이었다고 민수가 전해주더군요. 그 지점에서 저는 확실히 끝을 내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민수에게는 미안하지만 우리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파혼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자라는 메시지를 전했고 민수는 또 울면서 매달렸죠. 내가 널 이렇게까지 좋아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식으로요. 그게 참 웃기더라고요. 그토록 날 좋아한다면서 정작 상견례 때는 날 챙겨주지 못했고 그 뒤에도 자기 부모님에게 맞서지 못하는 사람이 나에게만 왜 날 버리냐고 따지는 게 말이에요. 이후에도 민수는 밤낮 없이 문자와 전화를 보냈어요. 어떤 날은 그냥 우리가 두 사람만 해외로 나가 결혼해버리면 되지 않겠냐는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더군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애초에 상견례에서 왜 그리 소극적이었냐? 해외로 도망까지 생각할 정도로 나를 놓치기 싫었으면 그 전에 부모님께 단 한마디라도 제대로 해주지 그랬냐? 라고 묻고 싶었죠. 물론 그때는 이제 화가 너무 나서 말조차 섞기 싫었지만요. 그러다 한 번은 민수가 진짜 우리 집 앞에서 한참 동안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처량하고 짠하던지 지나가던 이웃들도 구경할 정도였죠. 저는 순간 마음이 또 약해져서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매달리는데 내가 너무 매정한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우리 엄마가 제 손을 잡고 단호히 말씀하시더군요. 얘야, 저 사람이 너를 저렇게 붙잡는 건 진심이겠지만 너희가 다시 결혼을 추진한다고 해도 시댁 문제는 변하지 않는다. 결혼 생활은 현실이라는 걸 명심해라. 그 말이 참 크게 와닿았어요. 그래, 결혼은 현실이고 가족 대 가족이 되는 일이지. 아무리 둘이 뜨거워도 그 부모님의 태도가 그리 견고하면 나중에도 수십 번 싸우고 상처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저는 민수를 돌려보냈고 마음은 또다시 약해지지 않게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파혼 서류라든지 결혼 준비 비용을 어떻게 정산할지 이런 문제를 처리하기 시작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도 만만치 않더군요. 예복이나 스튜디오 촬영 예약금을 걸어둔 것도 있었고 양쪽 부모님이 결혼 예단이며 상견례 비용으로 쓴 돈도 꽤 됐어요. 물론 대다수 비용은 민수가 부담했지만 저희도 조금이나마 투자를 했으니 이제 이걸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가 하는 골치 아픈 일이 남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주 적은 돈이긴 해도 우리 쪽에서 쓴 것까지 꼭 돌려받겠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민수 부모님이 너희가 더 손해보게 만들어야겠다는 식으로 억지 주장할까봐 걱정되기도 했죠. 그런데 의외로 민수 부모님이 이 부분은 그냥 민수가 알아서 처리하라고 맡겼다고 하더군요. 아마 체면이 있으니 작은 돈에까지 일일이 관여하기 싫었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혼 파탄 난 것만으로도 이미 체면에 큰 상처가 났겠죠. 민수는 내가 다 물어줄 테니 신경 쓰지 말라며 자기가 걸었던 예약금을 포함해 모든 비용을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니야, 우리가 쓴 부분만큼은 돌려줄게라고 했는데 민수가 오히려 그건 그냥 내가 내고 싶다. 미안함이 크다고 하더군요. 사실 돈 문제를 넘어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어느 한쪽이 돈을 좀 더 낸다고 해서 그 상처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참의 감정 소용돌이가 지나는 동안 제 친구들이랑 주변 사람들은 대체로 잘했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결혼은 신중해야 하고 어차피 저렇게 부모가 나서서 무시하고 남편 될 사람도 우유부단하면 나중에 더 고생한다. 빨리 끊는 게 낫다는 조언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도 혹시 후회하지 않아? 라고 묻는 이도 있었지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민수가 아직도 완전히 저를 놓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파혼을 확정짓고 나서도 그는 계속 연락하고 가끔 내 SNS에 댓글을 달면서 너무 보고 싶다, 시간 지나도 상관없으니 내가 꼭 다시 잡겠다는 식의 글을 남겼죠. 처음엔 너무 집요해서 무서울 정도였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무시하는 스킬이 생겼는지 그냥 읽고 넘어가기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매달리는 걸 보면 한편으로는 정말로 날 진심으로 사랑하긴 했었나 싶어서 씁쓸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건 상대를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하는 거잖아요. 자기 부모님이 상대 집안을 모욕하는데도 제대로 나서지 못했다면 그 사랑은 너무나 부족한 형태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런 사랑에 인생을 걸기엔 제 자신과 저희 부모님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파혼을 겪으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결혼은 둘만의 로맨스가 아니라 가정과 가정이 만나서 새로운 가정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 그리고 애정만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특히 서로의 부모를 대하는 태도나 기본적인 인격, 가치관의 결이 너무 달라버리면 끝내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죠. 파혼이 확정된 이후 민수네 집에서 저희 집에 직접적인 연락을 해오는 일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더는 상견례를 잡을 이유도 없고 결혼 준비도 없으니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죠. 다만 민수는 여전히 혼자서 허둥대며 연락을 해오곤 했는데 부모님 측에서는 민수에게조차 그런 여자,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정 아직도 미련이 남으면 너 혼자 장가가서 알아서 살아라. 하지만 우리가 그 결혼은 절대 인정 안 해준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해요. 민수는 저에게 울며 부모님이 그래도 너를 끝까지 반대하신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 하고 물었지만 그 질문 자체가 참 답답했어요. 내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결혼 못하는 거냐? 너는 뭐냐? 어른들의 꼭두각시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굳이 말하진 않았죠. 이미 저는 그 집안과 연을 끊고 싶었으니까요. 그 후로 시간이 좀 흘렀을 때 우연히 민수 부모님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그 댁이 좀 유명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 아들이 애인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집안이 너무나 우리 수준에 안 맞다. 그런데 아들이 바보같이 매달린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이룬 것도 없고 집안도 별 볼 일 없으니 민수가 헛짓거리 한다고 비웃으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런 뒷말을 듣고 분개했어요. 와, 어디까지 깎아내릴 수 있는 거야?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 저런 인격을 가진 어른들과 절대 가족이 되지 않는 게 천만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민수는 본인의 부모님과는 완전히 등을 지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업체를 물려받거나 최소한 지분을 보장받아야 하는 상황이니 현실적으로 부모님이랑 완전히 틀어질 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결혼이 무산돼서 너무 괴롭다. 하지만 부모님이 용서 안 해주시니 내가 어쩌나? 이런 태도로 일관했죠. 저는 어느 순간 그를 보면서 연민보다는 실소가 나왔어요. 너무 불쌍하다. 결국 부모가 정해놓은 틀에서 못 벗어나는 인형이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심정적으로 제가 완전히 정리를 하고 나니 사이다 같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한때 사랑했고 그가 보여준 따뜻함이 거짓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만큼 저에게 잘해줬던 사람이긴 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건 그 사람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환경까지 감수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는 자기 환경에서 저를 지키기엔 너무나도 무력한 사람이었고요. 제게 가장 통쾌했던 건 시간을 더 끌지 않고 단호하게 파혼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에요. 사실 결혼은 빼도 박도 못하게씩 날짜 잡고 초대장 뿌린 뒤에 깨지는 경우가 더 힘들잖아요. 저는 상견례 단계에서 이미 그 전조를 감지하고 빠져나온 거니까 오히려 큰 불행을 미리 예방한 셈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뒤로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면 정말로 내 가치관과 부모님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 집안은 어떤 분위기인지 꼼꼼히 살펴봐야겠다는 교훈도 얻었고요. 이 과정을 지켜본 친구들도 제게 너 참 대단하다. 다른 사람 같으면 혹시나 돈 놓칠까봐 아니면 화려한 삶을 포기하기 싫어서 버텼을 수도 있는데 너는 끝까지 자존심 지켰다. 멋지다라는 말을 해줬어요. 그 말에 저는 은근 뿌듯했어요. 제 인생은 제가 선택하는 거고 당장 돈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 부모님을 모욕당하도록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니 뭔가 이 모든 일이 꿈만 같기도 해요.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견례를 진짜로 겪었었나?
정말 그 부모님이 그렇게 대놓고 무시했었나? 하고 때때로 회상해보면 새삼스레 놀랍죠. 하지만 분명했던 건 그 순간 저는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이 결혼은 절대 해선 안 되겠다고 결심했다는 사실이에요. 가끔 민수에 대해 궁금증이 들기도 해요. 지금쯤이면 다른 집안 배경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 준비 중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사실 그게 아마 그 집안이 원하는 그림이겠죠? 아마 그 부모님에게는 집안과 조건이 더 맞는 여자를 들여서 깔맞춤하는 게 더 편할 테니까요. 그건 그들 세계의 이야기고 저는 이제 그곳에서 벗어나 제 길을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파혼을 겪은 뒤 오히려 자기 개발에 눈을 뜨게 됐어요. 돈 많은 집안에 얽매이는 대신 내가 내 힘으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이루며 살자라는 다짐을 했죠. 그래서 독서 모임도 나가고 새로운 스킬을 배우려고 자격증 공부도 시작했어요. 또 부모님이 평생 장사하시며 고생하신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사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게 됐어요. 부모님께 더 자주 전화드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더 표현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이 결혼을 했으면 평생을 후회했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는 그만큼 제 가치관이 확고해졌습니다. 가끔 힘들 때면 오히려 그래도 파혼하길 잘했다. 저런 집안에 시집 갔다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았을까? 하고 되돌아보면 현재의 모든 게 감사하게 느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통쾌하고 후련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 묻는다면 사실 파혼 자체가 가장 통쾌했어요. 그 자리에서 저희 결혼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린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충동적이라 보일 수도 있지만 저에겐 정말로 인생의 전환점이자 나와 우리 가족을 지키는 선언이었거든요. 그 뒤로는 비록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없었으면 저는 부모님과 저 자신을 배신한 채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 이야기를 통해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가족의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정말 힘들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고 부모님을 무시당하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결혼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어요. 차라리 혼자가 낫죠. 저는 제 부모님 그리고 제 자신을 스스로 지켜낸 걸 평생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 겁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 중에 지금 결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대방의 조건만 보는 대신 그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상대가 부모와의 갈등에서 날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꼭 보셨으면 해요. 저처럼 상처받고 돌아서기 전에 미리 신중하게 살펴보면 훨씬 좋으니까요. 자, 이렇게 3부까지 이야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속 터지는 상황부터 결국 파혼을 통해 얻은 교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려요.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굴곡진 경험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미 비슷한 문제로 괴로워하고 계시다면 나 자신의 가치는 내가 지킨다는 마음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솔직담백한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느 도시에서 보고 계시는지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